아 그럼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 정민 씨? 요즘요? 예. 최근에는 뭐 이렇게 단편 영화 연출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예, 예. 그거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 단편.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댁에 계시는 거죠? 지금? 네. 운동 열심히 하고. 네. 운동하고 식사는 하실 거 아니에요? 아예 밥 먹고요. 어떤 뭐 곤드레 닭가슴살 볶음. 누구야? 아, 우리 저 계속 새를 오디오 잡고 계시는 감독님이 너무 그러니까 나무를 주제니까. 야 이젠 다람쥐가 이 청설모 아니야? 오, 와. 야, 이건 뭐 여기 진짜 여기 여기 서울 정글이야? 아닌가요? 동물의 왕국이네. 아니 청설모가 야 그래 맞아. 정민 씨가 또 그 이광수 씨하고 또 좀 아, 예, 친한 예, 친분이 예. 있잖아요. 그래서 광수 씨한테 얘기 들었는데 진짜 또 수재 출신이에요 수재. 아, 맞아요. 저도 얘기 들었어요. 예. 중학교 때 전교권이었다고. 네, 중학교 때까지는. 아니 그리고 그 학교도 그 고등학교도 되게 그 유명한 고등학교 기숙학교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거기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되는. 저 때는 내신으로만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내신이 거의 뭐 그게 성적이 있어야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좀 잘했구나. 못하면 엄마가 많이 혼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안 혼나고 싶어가지고. 대학은 그러면 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고등학교 때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네, 영화과를 지원했었는데 아 근데요. 그 한예종이라는 학교를 떨어졌어요. 아 한혜종 시험을 봤어요? 네, 근데 떨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고려대학교 나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능 보고 고대를 갔다가 아 한혜종을 먼저 시험을 보셔고 떨어지고 떨어졌어요? 네. 왜 떨어졌습니까? 자기소개서 이런 걸 써가야 되는데 네. 자기소개서는 나를 소개하는 글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술학교니까 좀 예술적으로 글을 써야 될 줄 알고 바닷가를 걸었다. 음. 파도를 보며 영화에 대한 뭐 열정이 아무튼 뭐 그런 약간 이렇게 썼다가 왠지.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네. 그래서 그 면접관 교수님한테 네. 엄청 혼나고 뭐라고 혼났어요? 너는 자기소개서가 뭔지 모르냐고. 아니 뭐 예술학교인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엄청 혼났어요. 그리고 너는 이 학교 떨어지면 어떡하냐 너는. 한혜종이 이거 떨어지면 네. 어떡할 거야? 서울대 갈 건데요. 그러고 그래 그럼 서울대 가라 이러고 떨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너 서울대 갔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못 갔습니다. 그러고 붙었죠. 합격을 다시 했어요. 그러면 고대를 다니시다가 그냥 그만두신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선뜻 그 집에서도 허락을 하셨습니까? 한 번 붙잡으시더라고요. 학교 붙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한 번 붙잡으세요? 그냥 고대를 다니는 거 어떻겠니? 그래서 근데 이미 자퇴서를 낸 상황이었어요. 와. 야, 나도 고대 자퇴서 한번 내보고 싶다. 근데 이게 사실은 박정민 씨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진짜 한 거잖아요. 이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으세요? 후회는 자주 했죠. 아 그래요? 그래서 고려대를 다시 들어갈까 하고 입학 거기다 전화해 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 이제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진다.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재능이 없구나라는 거를 좀 알고 나서 전에 학교로 가볼까 뭐 이랬었죠. 제가 그 한예종에 몇 번 촬영하러 간 적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야. 끼들이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있지? 어린 마음에 그런 약간 좀 튀는 사람들 보면은 저는 사실 그냥 평범하게 자라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하다가 대학 온 사람인데 예. 그런 사람들을 내가 뛰어넘을 수 없겠다라는 약간 피해의식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뭔지 알겠어요. 네. 예. 근데 배우의 꿈을 중3 때 친구 아버지 별장에 올라갔을 때 꾸셨다고요? 네, 부자 친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뭐 별장을 한다고 놀러 가자 그래서 놀러 갔는데 이제 별장이니까 저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요. 들어갔더니 술 취한 아저씨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 술 취한 아저씨들이 부르는 거예요. 니네 나오라고. 약간 짜증이 난 상태로 이제 그 또 아저씨들 사이사이에 앉으라는 거예요. 너무 열이 받아서 아니 근데 그 아저씨들은 누군데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 앉은 아저씨가 너 내가 누군지 아냐고 술 취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저씨 어떻게 아냐? 내가 영화 배우야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영화 배우냐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내가 영화에 나올 거라고. 무슨 영화냐 했더니 그 영화가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영화였어요. 거기에 박원상이라는 선배님 예. 계시는데 그분이셨어요. 그분이 그 네. 아저씨 가운데 한 분이셨어요? 진짜. 그리고 그때 몰랐는데 거기에 뭐 그 극단 차이무라는
극단에 그 이제 멤버들이셨구나. 단원분들이 분들이 다 계셨던 거였고.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아저씨들이랑 친하게 이제 한 3박 4일을 논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 사람들 배우라고 하지 이제 처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봤으니까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어렴풋이 하다가 예, 고대 자퇴하고 한예종 들어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냥 국내 여행을 다니다가 이렇게 집에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갑자기 그 아저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학교 자퇴하고 영화 한다고 이러고 있지라고 거슬러 가보니까 그 아저씨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 아저씨 만나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만나지? 그리고 막 버스에서 막 고민하고 남부터미널에서 내렸는데 안 믿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거짓말처럼 그분의 얼굴이 이렇게 박혀있는 포스터가 전봇대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그 예술의 전당에서 차이무 극단 10주년 공연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다가 메일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메일을 보냈더니 바로 답장이 온 거예요. 뭐라고요? 너 기억난다 한번 보자. 그래서 내일 대학로에 어디 오뎅집으로 와라. 이야. 그래서 이제 오뎅집에 갔더니 또 술에 취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다행히 이제 파하는 자리였고 그래서 너 나랑 갈 데가 있어 하더니 어디 딱 가셨는데 거기에 극단 이제 차이무 선배님들이 쫙 뭐 이성민 선배님도 계시고 문소리 선배님도 계시고 근데 그때 이제 박원상 문소리의 슬픈 연극이라는 2인극을 준비하고 계셨고 제가 연습실 좀 놀러 가보고 싶다. 내일 가도 되냐 해서 갔다가 저 내일도 하다가 약간 그 스텝이 된 거죠 그 극단에. 그럼 그때부터 거기에 좀 스텝에 일어나서 같이 그래서 함께 군대 하게 가기 됐고? 전까지 이제 거기에서 스텝 일을 제가 군대 갔다 와서도 계속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연기과로 제가 전과를 하고 전과를 다시 네. 하고. 그러니까 원상 선배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는데 그 누구도 저한테 열심히 해라라든지 희망을 잃지 말라라든지 미래를 기약하는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가 무슨 연기를 한다고. 그때 유일하게 원상 선배님께서 너 내가 지켜볼 거니까 잘해라. 그 말이 아니었으면 제가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힘이 많이 돼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 준다는 건 진짜 고마운 일이니까. 그러고 술에 취해서 집에 가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5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꽤 긴 시간이었지만 길어요. 네. 누군가한테는 사실 어쩜 짧은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좀 내세우는 게 약간 창피할 때도 좀 있는데 어쨌든 뭐 그 5년 동안 많은 생각이 좀 들었죠. 이제 막 고양이도 나타나고 거의 뭐 여기선 지금 호랑이에요, 호랑이. 지금 여기 그렇죠, 밀림입니다. 밀림. 야, 지금 우리 눈빛이- 양이가 거의. 야, 아무튼 네. 네. 5년 동안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막 잘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 그런 게 힘들다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될 놈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안 될 이게 놈인지. 이제 내가 안 될 놈인 것 같은 그러니까. 거죠. 자격지심, 열등감. 그 부정적인 감정들에 5년 동안 휘둘려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뭘 노력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 연주자라면 매일같이 피아노라도 연습을 할 텐데 당장에 일이 없는데 뭘 연습해야 되지? 그럼 배우는 뭘 연습해야 되는 거야? 남의 대사 따라하는 걸 연습해야 되는 거야? 뭘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자학들을 막 하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고 그 생각을 좀 오래 하다가 그만하려고 그랬었죠. 뭐 안 하려고 유학하려고 그랬었어요. 전세금을 빼가지고 오피스텔 전세금을 빼서 내가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겠다 하고 유학원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온 왔어요. 거예요. 그래서 이준익 감독님이 뭐 영화를 만드시는데 뭐 캐스팅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 그래서 안 믿었죠 처음에. 이준익 감독님이 저라는 사람을 알 리도 없고. 근데 실제로 이준익 감독님이 저를 이제 찾으셨던 거고. 그래서 이것만 그럼 해볼까? 이거까지만 하고 그만둘까? 네, 그만둘까 하고 이제 했는데 그게 어떻게 결과가 좋아서 그게 이제 동주라는 영화였고. 야, 동주.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안쓰러워.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괴로워서.
걸 한다. 자,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완전 럭키비키잖아. 네, 대한민국의 긍정 신드롬을 가져온 원형적 사고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아이브의 장원영 씨입니다. 예. 아,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훈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2024년을 또 관통하는 굉장히 또 핵심 키워드였던 그렇죠. 거. 본인도 좀 알고 계시겠죠? 저도 사실 이거는 저한테 너무 당연하고 좀 생활적인 사고였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럭키비키라는 말도 제 영어 이름이 비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그것도 투어 중에 일어난 일이기도 한데 스페인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근데 앞에서 유명한 빵집을 매니저님이랑 이제 오래 기다렸는데 딱 제 앞에서 빵이 솔드아웃이 된 거죠. 근데 정말 딱 제 앞에서 It's sold out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조금만 더 들어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새로운 빵이 나온다. 기다리시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빵, 갓 나온 빵 먹을 수 있고 완전 나 비키니까 럭키한 비키잖아. 이렇게 한 일화를 팬분들께 말한 건데 그때부터 럭키비키가 뭔가 순식간에 그러니까요. 아침 일어나 보니까 모두가 거의 사용하고 있는 밈이 됐더라고요. 보고 싶은 참이었는데 벌써 누웠잖아. 완전 럭키비키 됐나? 그러면은 럭키비키를 예를 들어서 사전적 의미로 풀이를 하자면 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뭐 이게 또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다 보니까 자기 합리화랑 약간 그렇죠. 헷갈리실 수가 현실 있는데 도피.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제가 사용하는 그 럭키비키라 함은 뭔가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고 그 안에서 감사한 거를 찾는 거였거든요. 네네. 아, 지금 보니까 이제 원영 씨가 요런 그 럭키비키라는 그 이제 키워드가 유행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그 기업 세미나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네네네. 아 정말요? 이게 그럼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핵심 키워드. 우리도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 원형적 사고 챗 GPT도 있고 이게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일이 커져버렸네요. 일이 커져버렸어요. 아유, 일이 여간 커져버린 게 해외에서 빵집에서 내 앞에서 줄이 끊기면서 생긴 이 한 상황이 이한 상황이 와. 이렇게 2024에 그- 밈이 되고 아니 근데 소위 말해서 이런 그 원형적 사고라고 불리는 이런 긍정적 마인드는 좀 언제부터였던 것 같아요, 원영 씨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는 게 좀 어떤 식으로요? 좀 낙천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쁜 일이 있었을 때 그 나쁜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그래서 그 다음은 뭔데? 이 다음에서 일어날 좀 후의 일들을 생각했던 것 같고 또 나쁜 일에 고립된 적이 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이제 불행한 순간 거기에 고립돼서 매몰되면 사실은 한없이 수렁으로 빠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네, 생각하기 나름이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맞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도 정말 맞는 말이고 아, 그 원영 씨가 사실은 올해 이제 22 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너무 어린 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연예계 생활을 꽤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초월한 듯한 얘기를 많이 하네요. 예? 벌써 데뷔한 지가 이제 한 4년, 5년? 이제 횟수로 8년 벌써 그렇게 그렇죠. 됐나요? 그 정도 됐어요. 어우,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데뷔한 나이로 따지자면은 제가 14살 와. 아니 어쨌든 이게 원영 씨가 말 그대로 이 진짜 초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뭐 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뭐 이제 원영 씨의 인기가 아이브가 또 인기가 굉장히 좋지만 알리죠. 이런 어린이들에게 어떤 이런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또 주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특히나 저도 너무 뿌듯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정말 어렸을 때는 어른을 보면서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왜 애기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제가 하는 행동들이 그 친구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도 또 럭키비키가 나온 또 다른 럭키비키인 것 같아서 또한 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좋았어요. 예. 이렇게 이제 아이브로 또 한 4년 차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영 씨는 혹시 고민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저는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 일을 하다 보면
타의에 의해서 하게 되는 일들이나 네, 타의에 그쵸. 의해서 듣게 되는 말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장원영으로서는 이 일을 보다는 다른 게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그 말을 안 듣고 싶을 수도 있고 한데 맞아요. 뭔가 그렇게 타의에 의해서 하게 될 때마다 저는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뭔가 근데 뭐 해결책이기도 하고 우리 업계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세상을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세상살이가 예. 사실 그렇죠. 세상살이가 맞아요. 그게 힘들어요. 네. 어쩔 수 없죠. 어쩔 근데 수 저는 없어. 그게 가장 큰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찾은 뭔가 뭐예요? 해결책은 원래도 그렇게 살아왔기도 했고 그냥 간단해요. 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그렇지. 그냥 주체적으로 살면 그 순간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크게 신경도 안 쓰이고. 너무 만약에 내 앞에 큰 시련이 닥쳤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꿋꿋하게 잘 헤쳐나가면 요게 굴복하지 않고 잘 뛰어넘고 다음 스텝을 가면 그거에 2배의 행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은 그거의 보상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보상 없는 고통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걸 좀 가슴에 지니고 항상 연예계 생활도 그냥 장원영의 인생도 임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 보상 없는 고통은 없지 이러면서 없더라도 혹은 그 뒤에 보상이 없더라도 이렇게 믿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니 어쨌든 저 10대 때부터 쭉 오랫동안 이제 그 그룹 활동을 또 하고 계시고 네. 지금 이제 20대시니까 좀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달라진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저는 20대가 됐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제 삶이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사실 나이를 드는 것도 체감을 그렇게 잘 하시나요, 혹시? 뭐 그 약간 시간은 흘러가는 뭐 그런 거죠. 느낌이고 뭐 그냥 뭐 1년이 네. 지났으니까 한 살 먹었구나 그냥 맞아요. 그런 거고. 눈 떠보면. 가끔 몇 살이세요? 그러면 제 나이 얘기하면 어우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뭐 이따 보니 뭐요? 많이 먹었습니다. 뭐요? 살다 보니 바쁘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게 된 거죠. 네. 근데 참 이야기가 네. 저보다 더 어른 같아요. 주거리 먹거리 잘 되죠? 되게 네, 원영 씨가 되게 뭐. 잘 네. 하거든요. 메시지를 많이 씨가. 들어서 오늘 네. 좋아요. 저는 그거 하나는 되게 좋았던 것 같은 게 제가 워낙 어렸을 때 데뷔를 했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의견을 피력하거나 말을 할 때 윗사람께 아, 내가 너무 아직 성인도 아니고 너무 어린애가 이렇게 말하면 진심으로 안 들어줄 것 네네. 같고 내 말에 힘이 없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어엿한 성인이 됐으니까 그렇지. 내 말에 힘이 붙이고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는 저도 일하거나 생활하고 살아갈 때 좋았던 것 같아요. 20대 돼서 제일 좋은 건 내 말이 맥혔을 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한번 네, 정리해 네, 볼게요. 네. 그게 이제는 맞는 내 것 얘기가 10대와 20대의 차이는 20대 때 내 말이 조금 더 맥힐 때. 맥힌다. 그때 좀 느낀다. 예, 맥힌다. 맥힌다. 유진 씨는 좀 어때요? 저요? 저는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저한테 좀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이라기보다는 조언이라고 하죠. 진짜 이렇게 앉아 있어도 자세를 유진아. 좀 곧게 해라. 유진아, 다리를- 허리를 좀 펴고. 네, 다리를 뭐 2개를 모아라 라든지 뭔가 그런 진짜 사소한 부분까지도 좀 해요라고 하죠. 그런 말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언젠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잘 안 해주신다고 저는 느꼈어요. 뭔가 나에게 뭔가 그런 말을 안 해줄까? 왜 안 해주지? 갑자기 이런 또 받을 때는 싫다가 안 들어오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좀 경계를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럴 때 좀 나 좀 어른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요. 아 진짜 이게 또 어른이 되는 순간 또 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나의 뭐 말에 또 조금 더 이제 무게가 좀 실리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또 거기에 따른 책임도 내 스스로. 아, 진짜 맞는 네, 얘기. 어쨌든 이제 우리 2025년 뭐 각자의 또 목표가 좀 있을까요? 유진 씨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진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 건강해야 돼요. 네, 진짜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뭔가 스케줄대로 열심히 하고 저 챙기는 것도 열심히 하면서 많은 분들도 좀 건강한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다. 진짜 이게 건강하셔야 진짜 제 됩니다. 소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뭔가 의연해지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놀라지도 크게 너무 막 올라가지도 예쁘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입니다. 본인의 무탈함이니까 맞습니다. 그걸 우리 유키즈 시청자분들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무리까지 뭐.